예, 가정과 중등임용고시 하반기 강의 일정 소개와 더불어서 학습 전략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반이 다가오다 보니까 문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문풀은 이제 직강을 오는 게 좋을지, 인강을 듣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강의 일정하고 학습 전략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강의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는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이제 강의 일정에서는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드릴 건데요. 강의 특색을 보다시피 영역별로 저희가 복습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시험 문제가 서술하고 기입만 나오죠. 논술은 빼야 되겠네요. 서술과 기입에 대비를 해서 영역별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저희가 일정을 보시게 되면 총 9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 7월 2일로 예정을 했다가 7월 9일로 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이론반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론반이 길어지게 되어서 7월 9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론반 순서는 가족생활부터 해서 진행이 되었었으나 이제 순서가 좀 바뀝니다. 저희가 식생활부터 집어넣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식생활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기 끝나는데도 다시 막 중간중간 복습을 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계셔서 얼른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식생활부터 넣게 되었고요. 보다시피 이제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가족생활, 그다음에 수비생활에 들어갈 거고요. 한 주 쉬고 여기서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도가. 그래서 휴강을 드리는 이유는 밀린 진도를 조금 더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의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간 저희가 어떤 느낌이냐, 강량약,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했어요. 아무래도 초수생들의 경우에는 식하고 을이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생활은 마찬가지로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생활,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교육론으로 저희가 총 이제 9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와야 될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 날에는 이전의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 교재를 갖고 쭉 진도만큼 쭉 외우실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자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스스로의 자습입니다. 자습이 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있을 때 그냥 대충 보고 넘기시더라고요. 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테스트 이후에 더 2배로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조금 있다가 학습 전략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테스트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전공이 원래 90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0분으로 연습을 드리는데 사실은 문제풀이반부터는 90분씩 여태까지는 안 드리고 1시간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문제풀이반에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누락되는 것이 없이 다 연습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것과 이해를 못한 것 이해까지는 했는데 외운 것과 외우지 못한 것 등을 저희가 좀 분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수를 2배수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풀이반의 문제와 새롭게 제가 또 출제하는 문제를 섞게 되어서 문항수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60분만으로도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90분을 드려도 시간이 좀 빠듯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꼼꼼하게 푸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90분을 좀 드렸고요. 뭐 쉬는 시간은 짬짬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더 보충을 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해설 시간에 맞춰가지고 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반의 강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모의고사반의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 되면은 모의고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문제풀이는 영역별로 이렇게 문제가 나가니까 그나마 진도를 따라오고
예습과 복습을 하기가 좀 편안한 마음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모고는 정말 실전처럼 한 회당 모든 문제가 섞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회 때 아주 멘붕이 와가지고 다들 너무 실망하고 막 무력감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구성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풀 끝나자마자 한 주는 좀 쉬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24일이 저희가 이제 모고 개강 날인데 1회에 대해서는 문풀 문제를 갖고 재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왜 하느냐? 일단 너무 실망감들이 크셔가지고 막 마음이 어두워지셔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풀 문제가 웬만한 문제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복습이 충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는 모고 때 상당히 빠르게 성적 향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후반이 될수록 새로운 거, 뭐가 특이한 거, 남들이 모르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암기를 안 하고 그냥 모고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세요. 그래서 자, 문풀에 대해서 오답률이 높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모아서 1회 때는 그 문제를 출제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추석 때문에 잠시 휴강을 할 거고요. 또 이 기간에도 문제풀이 영역별로 스스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정리할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 3, 4, 5, 6주에 걸쳐서 총 5회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모고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현재 21일 토요일이 임용고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 공고가 내려지게 되면은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날의 기준으로 해서 요때쯤 저희가 진도를 맞춰드리는 것이 나머지 시간을 자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정을 맞춘 것이고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초수생들이 아무래도 모고를 적응할 때 더 멘붕들이 많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요, 초수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면이 있지만 또 악착같이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 1주, 2주차 계속 보니까는요, 3주부터 스퍼트가 쫙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4주째가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현장 가서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주는 여태까지 봤던 문제풀이 영역들을 총정리하는 문제를 드렸고, 나머지 5주 동안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5주라는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차, 3주차 엉망진창으로 봤다 그러더라도 그냥 막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난 무조건 할 거야. 올해 시험 보기로 했는데 라는 마음 가고 막 밀어붙이시면은 3주째부터는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때부터는 이제 뭔가 쫙 올라가는 느낌 스스로 드실 수가 있는데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만 실력 발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때 이제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 주쯤 되게 되면은 이제 하산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만큼의 실력이 좀 도달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악착 같은 마음, 무조건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성적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멘탈을 저희가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또 중간에 원서철이 닥치게 되면은 원서철이 굉장히 또 이렇게 누구는 어디 썼다더라, 실력자가 우리 지역에 왔다더라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기가 쉬운 기간인데, 그럴 땐 정말 귀 닫고 오로지 나의 학습에만 열중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강의 일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학습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 드리기 전에 그럼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론반을 통해 가지고 쭉 영역들을 보게 되었는데, 현재 초수생들의 경우는 정말 진도를 따라오기도 너무 바빴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론반에서 최소한 잡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매 수업마다 모르는 내용은 없도록
최소한 이해까지는 됩니다. 근데 암기까지는 못했어요.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매주 형성평가 테스트를 드리고 있는데 단 10문제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매주 행하는 속에서 이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드실 수 있지만 목요일 날 수업하기 직전에라도 아침 일찍 오셔서 막 외웠던 것들, 그 전날 밤부터 막 두근거려 가지고 외웠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제 이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수업 들으면서 꼼꼼하게 체킹 정도는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체킹을 해놓고, 자, 문제풀이반대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좀 지식적인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던 그 내용이 다시 들으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내용을 이해 못했었는지는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만 때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거 표기해 놓으시고, 만약 재수생들이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에는 매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못 외웠는데 올해도 안 외워져. 재수생들은 일단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재수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못 외웠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는 외우고 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거 포기했어는 안 할래, 나오면 틀리지 뭐 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을 때 점수차가 확 벌어지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좋은 거 위주로만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잘하는 건 계속 잘해요. 근데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있거나 안 외우고 있는 건 계속 안 외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론 반대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문풀반 들어와서부터는 그것을 내 스스로 이제 극복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문풀 테스트를 들어오기 전에는 단권화 시켰던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예습을 하고 오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론서에 적어놨던 메모들이 있었겠죠. 이해가 안 됐던 것들, 못 외웠던 것들, 나한테 가장 싫은 파트, 어려운 파트들을 먼저 해결하고 가시는 것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쭉 보셔도 괜찮은데 좀 나는 보는 속도가 느리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느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임팩트 있게 먼저 나한테 어려웠던 거, 이해가 안 됐던 거, 빨리 외워야 될 것들을 먼저 앞에 배치하신 다음에 쭉 돌려도 좋은데, 이게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진도가 아예 안 빠지는 겁니다. 그건 전략을 반대로 하실 필요도 있죠. 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쫙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것을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셔서 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고도 좀 몰랐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진도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테스트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론서를 한번 훑습니다. 해설해 드릴 때 쭉 훑으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다든지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든지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모르는 것이 없도록 만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를 체킹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맞았던 문제들은 웬만하면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한 바퀴 쭉 돌리고 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를 했더니 이 내용은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복습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틀렸던 거, 어려웠던 것들을 저희가 복습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서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답안을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답안에 있는 정도까지는 쓰셔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답안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지대로 외우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전공서의 그 엑기스적인 문장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력으로 감당이 되는 것들은 중요한 단어만 외우고 가셔도 되는데 좀 난해한 문장들 있어요. 아무래도 번역판이다 보니 막 난해한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사를 외우듯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듯이 그냥 자꾸 읊조리면서 외워서 가는 것이 나중에 출력하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답안지대로 복습하시고 외워주시는데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대신은 자 전공서로 복습하는 걸 권유합니다. 틀렸던 거를 자 학원 이론서로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전공서로 복습해 주는 게 조금 더 풍부한 이해를 높여줄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수생들이 또 딜레마에 빠지죠. 선생님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외울 게 많고 너무 힘들거든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무조건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서로 해결할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이론서만 보고라도 외우자. 답지만 보더라도 외우자라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서를 조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맥락이 앞뒤 맥락이라든 것이 잡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풍부해지는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모고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화된 문장들이 아니잖아요. 못 보던 형식의 문장들을 보게 되었을 때 순간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들으는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바뀐 문장에 대해서 해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틈틈이 전공서를 읽어주시게 되면은 낯선 문장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해독하는 어떤 능력들도 배양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이제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난 이게 버겁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암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서를 갖고 단권화 시켜서 재빠르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욱더 확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70% 정도까지는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외우시면 좋겠죠. 최대한 외우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정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식상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 전주부터 해당하는 범위만큼, 자, 저희가 학원 교재를 보고 쭉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자,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다음 주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준비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테스트를 보시는 걸 사실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야 진도가 안 늦추어지고 더 분발이 돼요. 야, 역시나 난 이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름 필 때가 아니었지. 조금 더 잠을 줄여보자. 조금 더 애써보자. 조금 더 집중해보자. 하면서 나를 자꾸 텐션을 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진도에 맞추다 보면은요, 시험 일정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직강 왔을 때 보시면 우는 분도 많아요. 선생님, 저 집에 갈까봐요. 한 문제도 못 풀겠어요. 막 그런 분도 꽤 있는데, 제가 직강까지 와서 그러는 분들한테는, 안 보내드려요. 사실은 집에 안 보내드리고, 이왕 왔으니 끝까지 듣고 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스스로 성인이시니까 그죠? 스스로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결정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이제 직강을 나왔다가도 인강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인강으로 돌려서 차분차분히 가야 된다면 그거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그죠? 제가 정해준 답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강의 일정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진도를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가시겠고요. 문제풀이반 때 조금씩 뭐 신조어라든지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안 봤던 내용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드리는 이유는 실전에서도 듣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풀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우리가 배운 게 나온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드 문제가 굉장히 극심한 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전 사이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풀이반에서는 좀 지양하자. 근데 이제 실력이 월등하고 아슬아슬 떨어졌던 분들이라면 뭐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자료들을 먼저 다 외웠다면 그 다음에 사이드 자료를 외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일정인데요. 자, 이제 연역별로 나가던 상황에서
한꺼번에 종합판으로 나가다 보니까 초수생들의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아집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차피 문제풀이반 때는 진도에 맞춰서 식상할, 가족상을 나갔잖아요. 예, 지금 저희는 진도를 정해드리진 않았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진도를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호만 때 예를 들어서 3, 4주가 나갔던 이제 진도라면 한 파트당 3주 내지 4주가 나갔다면은 문풀 때는 2주 내지는 1주 동안 이게 그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다면은 이제 모의고사 좀 왔으니까 한 파트를 긴 것은 1주, 짧은 것은 3일 정도로 끝내서 돌리는 횟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느리게 가던 게 점점 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5회독, 6회독 여러 번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회독 수만 늘린다고 해서 또 머리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나는 5회독을 할지 6회독을 할지 처음부터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하시다 보면 또 조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외우면서도 충분히 회독을 할 수 있는 그 양을 봐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파트당 긴 것은 일주일, 짧은 것은 3일 정도로 잡으시고 여러 번 최대한 돌리시면서 내 기억을 유지하고 가시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중요한 것도 뭐가 있다?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비하는 거,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몰랐던 건지 몰랐다면 빨리 질문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알긴 아는데 못 외웠던 건지 못 외웠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짬짬이 되풀이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틀린 건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맞출 때까지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풀어본다라든지 이런 필요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트 필기를 다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막 철해가지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예쁘게 노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험지처를 딱 묶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틀렸던 문제를 알아보기 쉽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되풀이해서 풀어본다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정리하는데 예쁘게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 부분에 더욱더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틀렸을 땐 반드시 시험지에다가 틀린 이유를 적자. 문제를 잘못 분석했는지, 문제 잘못 읽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때그때 적어서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메모를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 낭비에 대한 부분들인데 연습할 때는 잘하세요. 이해가 안 돼,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건너뛰고 아는 것부터 빨리 풀자 이렇게 해놓고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가도 막상 실전에 오시게 되면은요. 갑자기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곧잘 많아요. 이상하게 현장에 갔을 때 연습했던 것 같은 패턴이 아니고 갑자기 패턴을 확 바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시도해 볼 거잖아요. 문제를 쓸 때마다 답안지 옮길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답안지 옮길 것인지 등도 각자의 스타일이 다른데 내가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를 내가 연습해 보실 때 자, 저희가 충분히 모의고사 문풀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현장 가서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꼭 하고자 말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안 하던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잠 안 오시는 분들 잠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미리미리 문풀 때부터 시도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면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수면 유도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민간 요법들을 통해서 수면 패턴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안 쓰던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잠에 취해서 그죠?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오히려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시험 전날 잘 못 잔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은 수면주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맨 마지막에는 멘탈 관리다. 원사철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막 난리를 쳐요. 롤러코스터를 막 탑니다.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남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의 싸움이다 생각하셔서 자꾸 나의 진도를 충실하게 하시고 내가 이 충분한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제출력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역점을 두셔서 남을 안 보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보면 다 누구나 아는 방법들인데 막상 그죠? 닥치면 자꾸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다들 노력하실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하반기도 건강하시고 다들 보람찬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